웃으라고. 웃으면 행복해진다고. 그 행복 전도서라는 게 있었어요. 아, 같이. 이렇게. Non più tra i farfalloni amoroso, notte e giorno di torno girano, delle belle turbando al riposo. 저희가 두 번째로 선정한 책은 이 책입니다.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네,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책인데 여성 뇌과학자가 쓰신 글인데 이렇게 두꺼운 과학책들을 끝까지 읽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책 굉장히 두꺼워 보이지만 이 뒤에 100페이지 정도는 주석이에요. 참고문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책이 진지한 과학책인지 아니면 대충 과학책인 척하고 쓴 책인지 알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은 뒤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참고문헌하고 논문 리스트나 과학책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거 하나도 안 붙어있는 책들 있잖아요. 특히 이 책은 약간 논쟁적인 지점을 좀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감정에 대해서 생각해왔던 것과 다르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책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얘기가 진짜 그래? 라고 생각하면 거기 이렇게 조그만 숫자가 있고 뒤에 어떤 논문에서 어떤 종류의 실험으로 그 얘기가 나왔는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쵸. 원하신다면 이 책을 제 생각에 평생 동안 읽을 수도 있어요. 이 레퍼런스를 다 찾아보면서. 네, 저는 이제 이 책을 왜 선택을 했냐면 제가 사실 이분의 테드 강연을 되게 재밌게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테드의 되게 좋은 점은 뭐냐면 좋은 연구자들을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이 연구 내용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그쵸. 가는지까지 그런 인사이트를 주기 때문에 테드 강연에 나와 있는 책들이 우리나라에 대부분 다 번역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처음에 원서로 살까 하다가 보니까 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사서 읽기 시작을 했는데 뭐 굳이 원서로 살까 하다가 같은 말이 필요했을까요? 아니 왜냐하면 그만큼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뺄까? 원래 빼는 거는 알아서 해주시겠죠. 네, 네. 과학 팟캐스트를 하면서 되게 많은 과학 책들과 과학 저자들을 접하게 되잖아요. 제가 되게 좋다고 생각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보라고 권해주는 책들이 있는데 그거 어려워서 못 읽겠어라는 얘기를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런 책을 왜 읽기가 힘든가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해봤거든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이쪽 계통에 대한 논의가 쌓여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번역서 같은 경우에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괜히 단어에서 약간 탁 막히는 느낌 같은 거 드는 거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조금 느꼈던 게 그 정동이라는 단어를 써서 연구자들이 보기에는 감정이라고 쓰면 안 되는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냥 우리는 이해할 때 그냥 감정이라는 식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도 큰 문제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기는 한데 이를테면은 일상어하고 과학이나 이 특정한 방식으로 쓰는 언어를 분리를 하잖아요. 네네. 뭐 뇌과학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하는 책들 관련된 것들 읽지 않고 이걸 바로 보시면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확실한 건 뭐냐면 아무도 그 맥락을 가지고 태어나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앞에서 읽어온 책들이 있는 사람하고 처음 보는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속도로 책을 읽을 수는 없는 건 너무 당연한 노릇이고 하지만 어디선간 우리가 시작을 해야 점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나아갈 수가 있다. 사실은 이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책을 보시면 제가 최근에 봤던 우울증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계발서들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습관을 바꾸고 나의 기분을 무드스윙이라고 하잖아요. 기분이 막 이렇게 널뛰는 상태가 아니게 유지하면서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나 같은 논의를 할 때 나오는 것들이 이 책에 다 나옵니다. 근데 이 책에서 다루는 방식은 그걸 과학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책이고 한번 시간을 들여서 꼼꼼하게 볼만하다. 큰 구성으로 보면 전체가 총 4장으로 돼 있거든요. 네, 첫 번째 장은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는가? 이 제목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감정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이 그렇게 잘 맞지는 않을 수도 있어. 우리의 감정에 대한 선입관은 틀릴 수도 있어 라는 얘기들을 시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이분의 개인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한 어떤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감정이 생기는 기원 그리고 어떤 그런 감정들과 개념들과 단어들이 어떻게 연관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2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부는 감정이 세상을 움직인다라는 그런 챕터인데 이제 여기에서는 약간 더 실용적인 팁들이 이제 제공이 되기 시작하죠. 사실은 3부를 먼저 보시는 게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맞아. 네, 왜냐하면 3부는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에요. 맞아.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산다라고 할 때 흔히 얘기하는 가장 기초적인 조건들 있잖아요. 잘 먹고 하루에 일정 시간을 자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몸을 일정 정도 움직여야 한다라고 이 세 가지가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막연하게는 알고 있지만 그게 어떤 메커니즘이고 그게 정말로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를 실용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3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3, 4부가 훨씬 재밌죠. 그래서 예, 그래서 3, 4부가 중요해요. 근데 보통 자기계발서는 3, 4부의 내용을 완전히 거칠게 축약해서 한두 페이지를 소개해요.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해야 되는 이야기 중에서 가장 빼먹기 좋은 것들만 한두 문장을 요약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더 능률적일 것 같잖아요. 맞아, 어떻게 맞아. 보면 가성비 측면에서 한두 문장이면 될 거를 이렇게 두꺼운 책이 필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책은 그 3, 4부를 알기 위해서 왜 이 3, 4부가 왜 나오는가를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1부랑 2부의 내용이 이 감정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고 예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고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고 근데 우리는 이제 이 감정을 어떻게 다르게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같은 것들을 잘 말해주는 게 1부, 2부에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일단 완전히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이 부분의 연구자들이 아니고 이 책을 이제 텍스트만 읽어서 소화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다른 어떤 연구자들의 얘기보다 이분의 의견이 탁월하고 좋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책을 그냥 저희 읽은 사람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려놔야 될 것 같은데 뇌과학 분야 같은 경우에 워낙 약간 논쟁이 좀 많은 분야들이기 때문에 발전하고 있고 네, 많은 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전과 다른 결과들이 밝혀지기도 그렇죠. 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또 어떤 의견들은 굉장히 단단해서 좀 안 움직이는 의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 Lie to Me라는 그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신가요? 팀 로스가 표정 전문가? 그러니까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일어나는 모든 반응을 순식간에 알아차려가지고 거짓말 탐지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딱 보면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신문을 할 때 맞아. 그 사람이 들어가서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어떠한 게 거짓말이다. 이런 거를 금방 알아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 그쵸. 거예요. 이게 사실일까 하고 한번 자료를 저도. 찾아봤던 적이 있었어요. 이 어떤 심리학이나 뭐 그런 데의 전문가 중에 굉장히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 그걸 자문을 하셨더라고요. 고유한 감정을 나타내는 표정이 있고 거짓말을 할 때 얼굴에 나타나는 사인들을 잡아낼 수 있다. 라는 주장을 하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게 철석같이 믿은 거예요. 아 그거는 다 되는 거래. 근데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된대. 과거를 떠올리면 오른쪽을 보고 뭐 상상하는 그쵸. 거 왼쪽을 올려다 본다든지. 이 책에서 초반에 하는 이야기들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게 우리가 생각하는 슬픈 표정, 분노한 표정, 기쁜 표정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정도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똑같은 얼굴 사진을 보여주고 이 얼굴 표정은 1번 슬픔, 2번 놀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선택하세요 라고 하면 특정한 답에 몰려있는 경향이 있지만 만약에 사진을 주고 이건 무슨 감정일까요? 라고 주관식을 주면은 사람들이 정답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기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약간 그렇죠. 미리 추론할 수 있는 개념이 생기는 거죠. 네. 우리는 보통 어떤 경우에도 슬픈 얼굴과 좋아하는 얼굴과 막 폭력적인 얼굴은 뭐지? 그걸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책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샘플 중에 하나가 이 사진이거든요. 지금 이 사람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약간 혹시 출산 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실은 어떤 사진이냐면 세레나 윌리엄스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진을 보셨을 때 아무도 이게 어떤 환희의 얼굴이라는 생각을 못 했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비너스 윌리엄스를 꺾은 다음에 바로 찍힌 사진이거든요. 올림픽 같은 경기 보시면 승리한 선수가 엄청나게 그 환호할 때 이렇게 깔깔깔 웃지 않잖아요. 그 표정만 봤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쁨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가? 그 표정을 나타낼 때 우리는 굉장히 복잡하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화를 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얼굴을 찌푸리죠. 어떤 경우에는 엄청나게 화가 났을 때 표정이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그 화난 사람 같아 보이지 않지만 사실 아는 사람들은 아 이거 되게 심각한 상황이 됐다. 우리 엄마 약간 진짜 화나면은 정말 조용하면서 존댓말을 쓰는 거야 나한테. 그치? 최진영 씨 일로 와보세요. 최진영 씨까지는 아닌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최진영 씨 일로 와보세요. 그래서 이게 표정이 얼마나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쉽지 않다는 거예요. 1대1 매치가 가능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 감정이나 감정 표현들이 그러면 각각 다 다른 건데 그게 어떻게 하나의 개념으로 이렇게 일치화될 수 있느냐, 그것을 이제 단어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된다. 네. 또 한 가지는 어렸을 때 아이들이 애니메이션 많이 보잖아요. 어떤 감정은 어떤 표정 그렇죠. 이라는 게 일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마치 그런 표정은 그런 감정인 것처럼 배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이런 감정이구나를 학습하는 건데, 웃는 감정을 우리가 뭐 미소 짓는 것도 웃는 것이고 활짝 파한 데서 하는 것도 웃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고대 그리스 같은 데에서는 그런 빙글에 미소 짓는 게 없었대요. 그런 단어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표정이 없진 않았겠지만 이를테면 미소 짓는다라고 할 때 그게 어떤 감정을 동시에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미소라는 단어가 없으면 우리는 미소를 알아차릴 수 없다. 그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되게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고, 그 또 한 가지는 치과 예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활짝 웃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것도 이빨을 보여주는 게 어떤 건강함의 상징이고, 이빨이 잘 관리되었을 때 사람들이 더 이를 드러내고 웃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언제나 인간이 기쁠 때는 더 크게 웃고 이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것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뇌는 실은 무슨 일을 항상 계속하고 있냐면 의미를 알아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우리 뇌가 주로 하는 일입니다. 우리 뇌가 알아내려고 하는 건 이게 뭐지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것 중에 이것과 가장 비슷한 것은 뭐지?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 하거든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얼룩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 책을 읽은 이다혜 기자님과 저는 이것을 다른 그림으로는 볼 수 없게 되었지만 여러분들은 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얼룩은 이제까지 우리가 봤던 어떤 얼룩과도 비슷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게 되게 여러 가지로 보일 텐데, 제가 이제 5초 내에 여러분들을 이것이 어떤 특정한 이미지가 아닌 다른 걸로는 보일 수 없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그림이었냐면 꿀벌을 실루엣만 딴 그림이거든요. 이제 이 꿀벌 그림을 본 여러분들의 뇌는 이 전후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고, 이제 여러분 앞으로 인생의 어떤 순간에 이 그림을 보여드려도 아, 저 꿀벌 그림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럴까요? 까먹을까? 잊어버리지 않을까요? 우리 뇌가 하고 있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을 하는 건데, 그 맞아. 예측의 핵심은 자기의 경험, 자기가 머릿속에 이미 가지고 있는 개념, 이런 것들과 맞춰보는 일들을 뇌가 가장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처음부터 모든 감정을 아는 채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고전적인 그 뇌과학에서는 우리는 감정이 속에 내재돼서 태어난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교육과 무관하게 네네. 같은 감정을 똑같이 인식할 수 있다. 네네. 라는 쪽이었는데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고, 네. 어떤 언어가 감정을 결정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SNS를 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강한 단어들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짜증나. 근데 짜증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보면 어떤 때는 화났어, 어떤 때는 무서워, 어떤 때는 더러워. 너무 많은 것들을 약간 너무 짜증나 같은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테면 맛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가장 많이 쓰는 게 존맛탱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존맛탱이 다 달라요. 디저트가 단맛을 강하게 내서 맛있다라고 하는 감각하고, 뭐 찌개나 고기 요리 아니면은 고기를 전혀 쓰지 않고 만드는 비건 요리가 다 맛있는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뭉뚱그려서 존맛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는 감정을 잘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은 그 감정을 다 각각 정확하게 라벨링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피곤해 라고 느끼는 게 어떤 피곤인지, 예를 들면 지금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을 한 잔 마셔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오늘 빨리 집에 가서 잠을 자야 하는 상황인 것인지, 이런 식으로 내가 느끼는 감정을 정확하게 라벨링을 해야지 그거를 뭉뚱그려서 싫어, 좋아, 짜증나, 피곤해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오히려 그 감정을 해소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그거는 언어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정확한 단어, 그러니까 감정의 다양성들을 촘촘하게 파악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고,
사실 독서가 하게 해주는 되게 좀 뭐랄까 우리에게 하게 해주는 좋은 일 중에 되게 큰 부분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다양한 그렇죠. 감정들과 어떤 단어들을 매칭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 여기에 보면 안면 피드백 가설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표정 연출을 통해서 특정한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가설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었던 게 이거 믿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맞아. 웃으라고. 웃으면 행복해진다고. 그래서 심지어 그 행복 전도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억지로 막 아침 이렇게 정말 맞아, 그렇게 해요. 박수를 치면서 큰 소리로 막 웃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그 약간 이렇게 무슨 방 같은데 모인 사람들이 모두 함께 웃습니다. 군대에서도 그래요? 군대에서도 해요. 아, 그런 진짜? 거를? 그 약간 이렇게 무슨 방 같은데 모인 사람들이 모두 함께 웃습니다. 어색했지만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내무반 분위기 메이커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입꼬리를 위로 올리고 소리를 내어서 기쁜 표정을 하고 표현을 하면 그게 우리에게 진짜 행복한 감정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연구까지 가지 않아도 그건 너무 쉽게 반박할 수 있죠. 우리가 짓는 표정이나 하는 말만 가지고 그게 완전히 그 결과로 감정이 행복해진다면 감정 노동이라는 말은 생기지 않을 거예요.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라는 말을 웃으면서 하루에 100번 한다고 해서 맞아. 그 고객님을 사랑하게 되지 않아요. 네. 증오만 표현할 증오가 거거든요. 표현하죠. 어떤 말이나 표정을 단순하게 반복한다고 해서 그 감정에 가까워지는 게 전혀 아니다라는 건 쉽게 알 수 있고, 근데 이 책에서도 이제 그런 과정을 과학적으로도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오늘 일단은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얘기 첫 번째 시간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조금 더 재밌는 이 책의 뒷부분과 그리고 이 책을 만약에 읽지 않으실 거라면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팁들과 함께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10만 이런 거 한번 찍어보고 싶고요. 왜 내가 이거 잘 되면 호강시켜준다니까.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댓글로 일단은 뭐 궁금하신 책이나 분야 같은 거 적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책 정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같이 얘기하고 싶은 거리 있으시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야말로 고객님 사랑합니다. alla gloria